내가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부동산 부자도 아닌데 노후가 괜찮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몇십억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에선 마치 5억밖에 없다는 말이 죄스럽기까지 하죠. 그런데요,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원 못 돼도, 상속 못 받아도 실거주 집 한 채와 금융자산 5억 정도 있으면 노후가 완전히 막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풍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막막하지는 않다는 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무서운 건 막막함이거든요. 앞으로 30년을 살아야 하는데 수입이 0원이면 모든 선택이 두려워지고 절망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거주 한 채와 금융자산 5억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거나 준비 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은 평범해서 안 돼요 라고 낙담하지 말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를 하나 짚어볼게요. 실거주 주택 한 채가 있다는 건 주거 비용 리스크를 거의 제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은퇴 후 가장 큰 지출이 뭘까요? 바로 월세 전세금 관리비입니다. 집이 없으면 매달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가요. 이걸 평생 내야 하죠. 그런데 본인 집이 있으면 관리비 외엔 큰 주거 비용이 없습니다. 주거의 불안정성이 사라진다는 건 은퇴 재정의 50%를 해결한 거나 다름없어요. 당장 큰 소득이 없더라도 삶의 기본이 지켜지니까요. 그렇다면 금융자산 5억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은퇴 가계 기준에서 이 정도면 아래와 같은 플랜이 가능합니다. 매달 150만 200만 원 정도 인출 플랜 계좌이자 적절한 배당 채권형 금성 운용 포함, 혹은 5억을 아예 분할 사용해 25년 이상 기간을 설정해도 월 15만 200만 원 가능. 여기에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한국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부부 기준 20만 250만 원 정도 됩니다. 2025년 기준 추정. 물론 개인차가 크니 혼자라면 7만 130만 원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이 둘을 합치면 국민연금 10만 200만 원, 금융자산 인출 월 150만 원, 대략 월 25만 35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이나 건강 문제 대비는 추가 준비가 필요하지만 막막하다는 수준은 아닙니다. 여기에 진짜 사례를 3가지 정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60대 초반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수도권에 20년 넘게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세는 7억 정도지만 팔 계획이 없습니다. 대출도 없어요. 금융자산은 5억 남짓,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 22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서 금융자산을 5억까지 모았다고 해요. 현재 계획은 이자나 배당으로 월 8만 100만 원 정도를 받고 필요할 때는 원금도 조금씩 쓰기로 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이 부부는 차를 줄이고 취미활동도 돈 많이 드는 건 피하면서도 매달 동네 커피숍에서 친구 만나고 여행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실 사는 건 줄였지만 마음은 여유로워요. 집이 있으니 마음이 편하고 쓰는 돈이 일정하니 미래가 덜 무서워요. 두 번째 사례는 혼자 사는 65세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자녀 둘은 독립했고 본인은 지방 소도시에 거주합니다. 30평대 아파트를 실거주로 보유 시세 약 3억 5천만 원, 금융자산은 5억 조금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85만 원 정도 나오는데 초기엔 이걸로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산 설계 전문가와 상의해 5억 원을 장기채권, 배당주, 정기예금으로 나눠서 매달 150만 원가량을 일정하게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달 총소득은 약 230만 원. 지방이라 생활비가 훨씬 저렴하고 관리비, 건강보험료, 식비 모두 절약됩니다. 매달 손주들 용돈도 조금씩 주면서도 스스로를 돌보며 잘 살고 있어요. 크게 부자 아니어도 충분히 감사한 노후라고 본인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줍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2세 남성. 현역 시절 외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느라 집 대출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 10년간 생활비를 확 줄여서 금융자산 5억을 만들었습니다. 집값은 크게 올라 실거주 아파트는 10억 정도지만 팔 계획은 없고 연금은 본인 기준 월 90만 원 나옵니다. 이분은 5억을 전부 현금성으로 두는 대신 일부를 월 200만 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즉시연금에 넣었어요. 추가로 단기 예금과 소액 투자도 나눠두고 필요할 땐 꺼냈습니다. 월 생활비는 약 300만 원 정도로 맞추고 나머지는 병원비나 여행비로 사용. 본인이 말하길 아이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으면 성공한 거지 뭘 더 바라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떠신가요? 실거주 한 채와 금융자산 5억이 마법의 방패는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가족 지원, 예상 못한 물가 상승은 언제나 위험이죠. 그렇지만 막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으면 주거비가 거의 해결된다. 금융자산 5억이면 매달 150만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월 250만 원 이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다. 거기에 본인 소비 습관, 지출 관리, 건강 유지가 더해지면 돈 때문에 절망하지는 않는 노후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기준이 누구나 다릅니다. 이웃이 20억 있다고 나도 20억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내 집 한 채와 금융자산 5억이 있다면 나는 생각보다 훨씬 좋은 출발선에 서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이 자산을 어떻게 현금 흐름으로 만들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지 계획하는 게 핵심이죠. 우리의 노후는 거창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해도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노후. 실거주 한 채와 금융자산 5억 정도면 거기에 한 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실거주 한 채, 금융자산 5억이 노후를 막막하지 않게 한다는 주제를 이번엔 좀 더 전문가적이고 실전적인 시각으로 풀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실제로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 어떤 위험을 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전략,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원칙을 하나 강조할게요. 노후 재정은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많은 분들이 5억 있다면 다 해결이지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봅니다. 은퇴 후엔 매달 안정적으로 쓸 돈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돈은 심리적으로 든든하지만 계획 없이 쓰면 10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납니다. 1. 금융자산 5억 현실적인 운용 시뮬레이션.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부터 볼까요? 5억을 아주 안전하게 예금 적금 위주로 굴리면 연 2%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어요. 5억 2%연 1,000만 원. 월로 나누면 약 83만 원. 이건 아주 안전하게 운용할 때의 기준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채권형, 배당 주식, 우량 리츠, 즉시연금, 월지급형 펀드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나누면 연 45%대의 현금 흐름도 가능합니다. 연 4%면 5억 4% 2천만 원을 약 166만 원. 연 5%면 5억 5% 2,500만 원을 약 208만 원. 즉 보수적으로도 월 80만 원대, 좀 더 전략적으로 하면 15만 200만 원대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팁. 5억을 100% 주식에 투자하자. X 변동성이 커서 매달 꺼내 쓰기엔 위험. 100% 예금. X 인플레이션 위험. 적절한 분산이 핵심. 이 실제 추천할 만한 자산 배분 예시. 많은 은퇴 설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50% 초안정형 예금 MMF 단기채, 30% 안정성장형 채권형 펀드 즉시연금 배당 ETF, 20% 성장형 우량 배당주 리츠 글로벌 ETF. 이런 포트폴리오를 쓰면 평균 연 3.54, 5%대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면서도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억 기준으로 나누면
2억 5천만 원 예금 MMF 유동성 확보, 비상금. 1억 5천만 원 채권 즉시 연금 매달 현금 지급. 1억 배당 주리츠 인플레 대응 수익성. 이렇게 쪼개면 매달 일정액을 꺼내 쓸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과의 결합 전략.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국민연금은 일종의 종신형 연금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물가 연동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다. 이걸 바닥 소득층 안전망으로 활용하고 금융자산 5억은 가변소득 가족 지원, 병원비, 여행비 등으로 설계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100만원 생계비 식비, 관리비, 교통비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 월 150만원 여유비용 문화생활, 병원비, 손주 지원.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소비통제가 수월해지고 예측 가능한 재정 플랜이 됩니다. 4. 실전적인 지출 설계 팁. 자,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도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이니까 라며 막 쓰다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라고 권합니다. 지출 항목을 3단계로 나누기. 필수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기본식비 국민연금 범위에서 해결. 선택비 외식, 문화생활 금융자산 현금 흐름. 예외비 병원비, 손주 지원, 여행 금융자산 원금에서 계획적 인출. 비상금 계좌는 별도로 유지. 전체 5억 중 최소 5천만 원 이상을 비상금 계좌로. 큰 병원비, 가족 긴급 지원 대비. 소비 계획표 작성. 매달 사용 가능 금액을 딱 정하기. 소비 일기장처럼 한 달 단위로 점검. 5. 흔한 함정과 주의사항. 5억을 그대로 두면 무조건 안전할까? 인플레이션 위험. 은행 금리만으론 생활비가 부족. 일정 부분은 성장형 자산에 투자해야 함. 즉시 연금이 답이다. 장점 매달 고정 지급. 단점 유동성 제한, 수수료, 금리가 낮으면 기대 수령액이 적음. 일부만 넣고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분산. 자녀 지원 계획.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도와줘야지 하다 목돈을 한 번에 줌. 계획에 없던 큰 지출이 발생 노후자금 구멍. 계획적으로 연간 한도 정해 지원. 세금 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간 주의. 부동산 매도 시 양도세 계획. 6. 실전 예산 플래너 말로 풀어서. 한 달 생활비를 이렇게 나누라고도 권합니다. 국민연금으로 최소 생활비, 커버식비, 관리비, 교통비. 금융자산 인출로 여유생활비, 외식, 취미, 손주 용돈. 금융자산 원금에서 비상비, 병원비, 여행비, 큰 가족 지원. 이 구조를 스스로 통장 쪼개기 하듯 만들어 관리하면 심리적 안도감이 큽니다. 실제로 많은 60대 이상 상담자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소비통 재력을 회복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조언 하나.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매년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반드시 적어보세요. 은퇴 후 돈 관리는 머릿속으로만 하면 틀립니다. 적어야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실거주 한 채, 금융자산 5억 매우 좋은 출발선. 하지만 핵심은 목돈이 아니라 현금 흐름 설계. 그리고 지출 관리와 계획. 이렇게만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자책 대신 내가 가진 걸 잘 살피고 잘 쓰자는 마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긴 어렵지만 막막하지 않은 노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은퇴 설계의 핵심이에요.